경쾌한 음악에 맞는 경쾌한 금요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음악 들으면 야 정말 이번 한 주도 그럭저럭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 그럭저럭 보내면서 인생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고 기억을 추억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이번 주 승부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참 우물정 0945 샵 0945로 여러분들이 의견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여러분의 의견을 방송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드립니다. 자,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예,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늘 아주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오늘 사실 다른 거에 무슨 녹화가 있었는데 네. 시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네. 와 10분 늦었어요. 녹화하니까 좀 적은데 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오신 분이 있는데 그 10분이 엄청 긴 네. 시간인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니 방송에서 이 시간은 정말 금쪽 같은 것이거든요. 골든 타임이라고 해서 저는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가만있어. YTN 오늘 누가 막방이라고 그러던데 정면성부가 오늘 누가 막방이죠? 네. 오늘 배 소장님 막방인가? 아닙니다. 저는 아닌가요? 연구 박제돼 예. 있습니다. 예. 네네. 그러시군요. 네. 근데 뭐 어쨌든 정신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오늘 차는 왜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오늘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15분 20분 되는 거를 40분 걸렸다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그런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방학해서 또 첫 해의 새해의 첫 주 아니겠습니까? 그쵸. 아무래도 또 여러 가지 약속들이 또 많이 잡히고 신년회라든지 또 아무래도 본인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저는 다른 이유보다는 교수님 차가 막혔다면 근데 교수님의 인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운집하지 않았나. 네. 할 말이 없어요. 네. 여기서 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네? 할 말이 없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또 용의 해지 말의 해는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추워. 오늘 청룡의 해라 그러더라고요. 네. 예. 우리 또 이은영 소장님한테 이 청룡의 기운이 막 좀 집중적으로 가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자, 이번 주 승자부터 얘기를 해야죠. 우리 네. 배 소장님 승자. 그렇습니다. 저는 물론 정치권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새해 첫 해에 이 기운을 다 받은 사람이 이강인 선수 아닌가. 내일 지금 진짜 한 가지 좀 물어봐야 돼요. 네. 진짜 축구 좋아해요. 정말 좋아합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어... 제 꿈이 있다면은 축구협회는 자리가 안 나겠지만 축구협회 근처에 그 그림자를 지키는 뭐 카페를 한다든지 뭐. 그렇습니다. 카페를 하면서 이강인 선수나 손흥민 선수 또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씨가 오게 되면 항상 공짜로 제가 바리스팅을 해서 그래서 헤이즐 라떼를 좀 선물로 드리고 네. 헤이즐 라떼. 네. 왜 헤이즐 라떼요? 제가 좋아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드셔보시라고. 항상 이 거품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네, 우리 황희찬 선수에게도 이름에 찬자 들어가면 축구 잘하잖아요. 시계를 보시나요? 네. 아니요. 지금 방금 들어 속보를 봤습니다. 네네. 고향과 양주의 다방 살인범은 동일범 소행으로 지문 검사로 확인됐다는 소식이 들어가지고 그거 봤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뉴스들이 쏟아집니다. 특히 이제 오늘 집중된 뉴스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고향 관련된 사건도 있는데 또 북한이 지금 연평도, 백령도 약 200발의 사격 훈련을 하면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 400발 쐈잖아요. 그러니까요. 도발을 야기한 것이고 자시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이강인 선수가 축구로 그래서 제가 이제 성자를 선택하는데 축구라도 대단하지만 또 이강인 선수의 또 열애설이 터져가지고 그래요? 그게 막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는 측에서는 사실 무근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이강인 선수가 주목받는 것이 내일 드디어 이제 첫 평가전입니다.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아시안컵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금 두바이, 아부다비 이게 이제 내일 이라크와의 평가전이 있는데 좀 황의조 선수의 공백을 메울 선수로 물론 황희찬 선수도 있지만 이강인 선수가 이번에 프랑스의 슈퍼컵 왕중왕전이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소속돼 있는 PSG
파리 생제르맹과 또 툴루즈 간의 경기가 있었는데 정말 3분 만에 첫 골 넣지 않았습니까? 이강인 선수의 정말 신들린 슛 감각.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시계 보시나요? 네, 두 번째 집중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 골도 물론 신문 보시면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또 이제 금요일 날은 조금 가벼운 이야기로. 그럼요. 그래서 두 번째 골도 사실상 이강인 선수의 발끝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 경기에서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축구 선수로 선수 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물론 이제 이 해외 리그입니다. 최초로 이제 우승컵을 들어올렸거든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도 우승컵을 못 들어올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이 경기에서 더군다나 우승컵을 들어올린 경기에서 맨 오브 더 매치 또 MOM에도 올랐기 때문에 경기 최우수 선수입니다. 그래서 내일 지금 뛸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바로 이제 아부다비로 달려가겠죠. 물론 비행기를 타고 가긴 하겠습니다만 내일 경기에서 뛰어가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를 타야겠죠. 비행기 타고. 네, 홍해를 뭐 그냥 건널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강인 선수의 맹활약이 기대되는 이게 왜냐면 아시안컵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번에 역대 정말 최고의 멤버들입니다. 64년 만에 우승한 그렇죠. 64년 만인데 많은 우리 국민들이 또 청취자분들이 믿기질 않으실 거예요. 아니 우리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도 우승한 대한민국인데 아시안컵을 쟁패를 하지 못했을 생각할 텐데 신기하더라고요. 참 아시안컵이 의외로 우리에겐 징크스가 많았습니다. 지난 2019년이죠. 4년 전에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도 뭐 맹활약을 했는데 8강전에서 카타르에 일격을 당했어요. 이 정도면 축구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참 아쉬운 마음을 손흥민 선수가 달랬는데 지금 일본의 한 선수는 이번에 이 아시안컵 참석을 하면서 그냥 리그에서 뛰면 돈 계속 받고 뭐 좀 좋을 텐데 내가 왜 국가대표 돈도 안 받는데 뭐 차출돼 이래서 이제 발언을 했다가 지금 완전히 국민들한테 이 완전히 그냥 저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손흥민 선수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감동이에요. 축구 국가대표는 영광이다. 영광된 자리다. 그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선수 생활을 시작하면서 꿈꾸어왔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이제 최고수 선수로 선정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어릴 때부터 스페인 유소년 리그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요르카인가 하여튼간에 벨라렌스인가 하여튼 그래서 베네치아요? 아니요. 그건 이탈리아고요. 네, 발렌시아. 이현영 소장이 아들분이 이 축구를 했는데 지금 축구를 잘 모르네요. 축구 잘못인데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그냥 방목하신 것이 그렇죠. 관심 좀 겨루주시고요. 그래서 베네치아는 스페인도 아니고요. 스페인 유소년에서 뛰었기 때문에 스페인을 하는데 너무 잘해. 에스파뇰이 그냥 뭐 저는 그래서 정말 스페인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한국말보다 우리말보다 스페인어를 에스파뇰을 더 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했는데 뭐 그렇게 했습니까? 나라라 슈토리 때부터 우리말을 잘했겠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어렸을 적에 언어를 배우면. 그리고 저는 이강인 선수가 말이에요. 이게 그 막 뛰어들어가면서 정신없을 텐데 패스가 뭐 이거 계산하고 어떻게 올리는 것 같아요. 난 그렇게 훌륭한 선수는 본 적이 없어요. 발재간이 뛰어나잖아요. 뛰어나요. 네. 그럼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회전해서 패스하는 거라든지 이번에도 우스만 덴벨레 선수가 패스를 해준 거예요. 3분 조금 넘었었던 시점에 바로 이제 슛을 넣고 그것도 우리가 왜냐하면 세게 이렇게 휘둘러서 찬 것이 아니라 그냥 툭 그냥 툭이에요. 이건 정말 축구 선수들이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는 툭해서 이제 바로 패스를 갖다 컷백한 것을 집어넣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뭐 능력을 유연하게 발휘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까지 저희 YTN의 배종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데이비드 베컴이 있었던 데잖아요. 근데 어쨌든 빨리 잘 지금 적응을 하고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파리 생제르맹이 꽤 명문팀, 돈 제일 많이 주는 팀. 맞아요.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축구에 대해서 우리 이 소장님 좀 아시는데 그러면 이 기세를 몰아서 승자를 말씀해 주셔야죠.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관련해서 이제 지금 안정기로 이제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병원 간
죄송합니다. 병원 간에 지금 좀 이견으로 약간 설왕설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다 두 곳을 다 승자로 꼽았거든요. 어쨌든 지금 닥터헬기 이용권에 대한 부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 지역 의료 체계를 무시하고 서울로 간 모습에 대해서도 이제 지역 의사회들이 지금 부산시 의사회가 광- 강력한 예. 강경한 그 그쵸. 발언을 했죠. 오늘 발언이 광주시 아니라 의사회도 또 얘기를 광주시 그래서 근데 그렇게까지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 다 두 병원 다 승자로 그냥 꼽았어요. 이거 갖고 이렇게 서로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서울대 병원에서 브리핑을 하신 교수님이 네. 약간 저는 좀 말실수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말실수라기보다는 지금 왜 이제 그 경험 많은 그렇죠. 의사들이 그 부분이 조금 좀 신율 진행자께서 정말 예리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게 뭔가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게 이제 잘못 받아들여질 그렇죠.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일단은 있다는 첫 거죠. 번째로는 상당한 이제 논란을 자아냈던 것은 바로 브리핑을 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응급처치를 받은 이틀 만에 이제 브리핑이 된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관련해서 취재를 해봤더니 전문가들의 분석은 서울대병원이 여러 차례 개인 신상과 관련된 이전의 브리핑에서 좀 소송을 당한 그런 적이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했고 이재명 대표가 의식을 회복한다 한 이후에 관련된 브리핑을 하겠다라는 것을 동의를 받은 이후에 이제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논란은 뭐냐면 자칫 이게 자기 자랑처럼 좀 들릴 수 있어요. 물론 서울대병원의 의료기술의 권위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때는 우리가 뭐 70년대 이럴 때는 이런 적도 있었어요. 막 지방에서 아프면 아이고 이거 서울대병원에 가서 좀 고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도 있었었어요. 그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었어요. 왜냐하면 서울대의 권위라는 것 자체가 정 안 되면 이 병원으로 서울대병원이라도 최종적으로 가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이런 수술에 있어서는 우리가 뛰어난 역량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대 병원에서 이제 이쪽으로 서울대 쪽으로 보낸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좀 말이 안 부산대 맞죠. 병원 측의 이제 관계자들은 발끈한 부분은 그거죠. 우리가 주도해서 보낸 게 아니라 부산대 내에서는 이송을 반대하는 왜냐하면 헬기를 타고 노들섬까지 가는 것은 또 내려가지고 여러 가지 흔들림이라든지 또 실은 그 주변의 바람이라든지 이런 걸 또 해서 또 가치고개를 지나서 이제 저 사실은 관악산 쪽이 아니라 회화동 쪽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겠죠. 헬기로 가는 거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었겠고 뭐 닥터 헬기인지 어떤지 시설이 돼 있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부산대 이야기는 이송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가족들의 의견을 존중했다. 아니 네. 부산대에서는 이미 수술 준비도 다 끝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그 신문에 난 거 보니까 예산 면에 있어서도 부산대 응급의료 이 외상 그거 뭐라 그러죠? 외상센터입니다. 외상센터. 네. 외상센터의 저것도 한 3배 정도 많고요. 서울대보다. 그리고 그러니까 교수진도 숫자적으로도 훨씬 더 많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서 수술한 횟수도 서울대보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네?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외상센터가 이제 권역별 외상센터의 필요성이 줄기차게 이제 제기가 됐고 특히 최근에 이제 대전병원인가요? 어디 임명이 된 이국적 네. 대전 아주- 국군병원이요. 그렇죠. 아주 그게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군병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수도병원이 있고 그분이 서울에. 닥터헬기 지도했고. 그래서 맞아요. 이제 그분이 네. 닥터헬기 네. 이분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외상센터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왔고요. 왜 그러냐면 부산대 주변에 울산 또 부산 또 창원 인근에 공업 관련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산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외상 사고가 날 때 긴급 대응을 할 수 있는 곳이 거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시설이 돼 있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헬기로 올 걸 생각하면은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2006년이죠. 그 다음에 세종문화회관에서 피습을 당했던 마크 리퍼트 다 수술을 했던 곳은 연세 세브란스예요. 신촌에.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걸 따지면 신촌 세브란스가 더 적절한 장소였어요. 왜냐하면 대학의 바로 신촌의 옆에 병원이 있고 가까운 데 간 거죠. 또 리포트 대사 같은 그렇죠. 경우.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 대학이 있는데 헬기를 바로 거기는 운동장에 내려서 바로 옆에 있는 병원으로 이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이 서울대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게 중요한 거죠. 중요하고 네. 근데 저는 이런 사례를 통해서 서로 협력을 해서 오히려 부산대 의대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알려야 돼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실력이 있는데 서울대가 이제 우리를 실력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거는 위민하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그 닥터 헬기가 제가 부산의 교수라도 저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사실 의료진 의사 선생님들이 미디어에 대한 어떤 친화력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도 훈련을 좀 받을 필요는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이제 훈련이 쌓아가는 거겠죠. 그리고 그 닥터 헬기가 이게 2시간 만에 이동이 된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갖다가 이렇게 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근데 깎아내리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어쨌든 근데 이제 예. 짧은 시간이 여유가 된다면 이제 이게 사실 또 정치적인 해석인데 그래서는 곤란하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또 하필이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전에 이제 지역 공공의료를 강조해 왔고 또 민주당도 맞아요. 민주당 차원에서 또 홍익표 원내대표도 마침 그 비서비스던 그날이었나요? 그 행사에 참석을 해서 지역 공공의료가 중요하다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또 연결되면서 해석이 이루어지는데 그건 또 별개의 차원이니까. 별개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뜻으로 서울로 이송됐다면 가족의 뜻을 그렇죠. 존중했다라는 이제 그러니까 부산대 병원에서 그게 이제 처음에 좀 민주당 측에서 얘기 나오는 것도 이게 좀 혼선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그런데 이 피습이 우리가 너무 이제 큰 사고로 생각을 해가지고 큰 사고죠. 사고는 맞아요. 예, 큰 사고죠. 큰 사고죠. 네, 예. 큰 사고죠. 큰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인 건 확실하고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4부에서 계속 얘기하죠.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패자 해야죠. 패자. 이게 네. 헷갈려요. 네. 이게 패자, 정말 패자. 같이 거의 비슷하게 오늘 뽑았어요. 이현영 소장님의 정말 오늘 분기점을 찍는 날인데 같은 또 패자를 선택을 했어요. 이게 정말 천생연분? 네. 네, 저는 좀 이상하다. 죄송합니다. 네. 단어 선택이 적절치 네. 못했으면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다홍치마? 네. 자, 사과드리고요. 이재명 대표 피서폼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를 피섭한 것도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천인공노할 일이지만 사실 아무리 자신의 어떤 생각이 그런 분노 조절 장애 절제가 안 되더라도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은 우리가 유권자로서 투표라는 또 수단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물리력으로 가까이 접근을 해서 해야 될 일은 절대로 아니고 실제로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2006년에 테러도 그렇고 주한미 대사인 마크 리포트 아니 뭘 얻으려고 한 거죠? 오히려 송영길 대표의 테러.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에 유세장 인근에서의 그런 테러 행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마크 리포트 전 대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미 우호 관계를 지극히 강조하던 인물이거든요. 그것도 오바마 전 대통령과 워낙 가까운 인물이었고 두산 팬이었고 광화문 인근에 두부조림을 좋아했고 근데 그런 사람을 테러에서 뭘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미국에서는 완전히 경악을 금치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미국 일방적이고 또 한국민들을 또 깔보거나 한 사람 같으면 그런 정오심이 유발됐다고 할 수 있지만 마크 리포트 전 주한미 대사가 뭘 잘못한 거죠? 그 개인이.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가 볼 땐 조금 이 전문가들의 이 정신 지금 상황에 대한 분석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독립운동했어요, 했어요. 그렇죠. 예? 사명감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분 지금 증오 테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도 일어났고요. 그리고 근데 이분 그 행적을 보면은 집요함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 봉하마을에서도 그랬고. 소장님, 네. 제가 이수정 교수님하고 인터뷰했는데 편집증적인 건 보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배우를 조사해 달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분 지금 변명문이라고 지금 해서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리고 그걸 갖고 다니고
그 현장에도 그 갖고 있었고 변명문이란 8쪽짜리 자기 어떤 그러니까 자기 잡힐 줄 안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어요. 죽이려고 했다 이런 발언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분의 정신 상태와 관련해서 프로파일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정치의 고관여층들이 사실은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사회에 대한 이해가 높고 관심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게 좀 특별한 케이스를 갖다 다 이렇게 좀 묶어갖고 표현을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정치적 고관여층하고 극단적인 좀 이 주장을 하는 거하고는 좀 구분을 해야겠죠. 이분은 주장이 좀 이해가 납득이 잘 안 가고 특정인을 향해서 그리고 그 칼을 휘두른 그 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그 훈련 받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에 대해서 개인의 어떤 테러범인데 좀 배우를 좀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배우 얘기가 일단은 이제 음모론으로 바로 이해될 수 있기 자, 이 때문에 부분인데 지금은 좀 뭐 배우나 뭐 이런 이야기에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부산 경찰청에서 이제 팀을 구성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뭐 여러 개의 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수사를 집중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정상적이지 않아요. 실제 우리가 구속영장 실체심사에서 제출했다라는 것도 변명문이잖아요. 변명이라는 것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이거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변명문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심지어는 이제 끌려가는 그 와중에 기자의 질문에 한 이야기가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했더니 제가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으니까 그걸 보세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런 걸 공개할 리도 없는 데다가 보통 우리가 법률 용어로는 이런 구속영장 실체심사에서 제출하는 것은 뭐 진술서나 탄원서나 아니면 변소라고 네, 하죠. 변소라고 하고 또 해명이라고 하는 것인데 변명문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변소요? 예, 변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론을 하기 위한. 네, 제가 좀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건 좀 인정을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전 변소. 옛날에는 화장실에 변소라고 많이 그랬어요. 그건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삼국지를 읽었다. 잠깐 이제 그것도 정상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유치장에 있는 동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변명문이라든지 이게 이제 프로파일러 전문가들의 뭐 편집적이라는 이야기 설명도 있지만 저는 우왕좌왕 갈팡질팡 두서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을 그렇게 정확하게 겨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어제 계속 얘기하는 영화 이 사람하고 이 범인을 연상케 하는 영화가 있어요. 마틴 스코세스 감독의 1970년대에 나온 택시 드라이버가 바로 그건데 그게 정확한데 그 택시 드라이버의 주인공도 편집증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특정 정치인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이. 예? 근데 계속 쫓아다녀요. 그 정치인은 심지어 이 정치인의 사무실에 여직원까지 어떻게든 해가지고 저걸 하려고 그래요. 그 정도까지 하거든요. 또 왜 죽이려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잘 저걸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제 76년도에 나온 바로 그 영화 이제 로버트 드니로와 조디 포스트가 출연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유사한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삼국지 뭐 1, 2권 뭐 3, 4권도 아니고 1, 2권 근데 그런 데다가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고요. 저는 계속 정치권에서 이런 걸 가지고서 뭔가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냥 이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 또 해서는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맞는 수사가 이루어져요. 일단은 경찰에서는 중간 브리핑에서는 단독 소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른 뭐 정치 세력이나 뭐 조직이나 당원이고 아니고의 문제가 그렇죠. 근본적인 문제는 논란은 아닐 테고요. 네. 그렇죠. 자, 저기 오늘 제가 이제 좀 서둘러야 돼요. 하실 말씀이 있어. 자, 이은영 소장님 승부처. 저는 지금 이제 쌍특검 이거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재명 대표 회복이 지금 이제 안정기엔 들어갔다고 하지만 여전히 또 합병증이라든지 감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건강 회복 요 두 가지를 승부처로 꼽았습니다. 야, 쌍특검. 그 비슷하네요, 배 소장님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더 다른 차원으로 이제 짜셨나? 배우가 있어요, 두 분? 배우가 신율이죠. 그런가요? 예. 네, 우리에겐
신율밖에 없습니다. 아 여기서 자꾸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네. 그래서 예, 이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피습으로 원래 예정됐던 것은 뭐 어제 정도 또는 그저께 정도였던 것 같은데 바로 이제 이송되오자마자 이재명 대표 피습으로 조금 시간을 지체한 다음에 이제 바로 오늘 거부권을 이제 행사한 것인데 저는 이 대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전에는 주로 여론을 보더라도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어떠냐 저떠냐를 물어봤는데 저는 이제 한 가지가 나온 것은 뭐냐면 제2부속실 필요하다면 설치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도 여야에서 협의해서 추천하면 검토하겠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뭔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된다라는 인식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대통령실이나 당의 윤재욱 원내대표의 설명과 비슷하게 이게 총선용 악법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뜻을 같이 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에 대해서 어떤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든 예.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그 이관섭 비서실장 이제 최근에 바뀌었잖아요. 이 야당의 특검법 자체를 청소년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기본 시각이 지금 잘못돼 있고 예. 명칭도 사실 김건희 특검법인데 이거 도이치 특검이라고 전혀 이상하게 명칭을 바꿔가지고 사람들이 좀 이게 무슨 특검법인지 좀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한 것도 저는 문제가 좀 있다. 이 특검법 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이거를 피해 보려고 엄청 여러 가지 그 수를 쓰는데 사실 이거는 좀 정면 돌파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여당이 이걸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 총선 앞두고 이게 오히려 그 엄청난 그 심판에 그 바람을 맞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네. 두 분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예. 있어요.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지금 당장 재투표를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냐 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금 그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더 높을 경우에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여권 의원들의 이탈표를 혹시 기대하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는 것보다는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국민의힘 이 현역 의원들의 이탈표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는 19명 정도의 이탈표가 있으면 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이 통과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또 하나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는 관점에는 처음에 이제 이게 특검법이 통과될 때는 기명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찬반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재의결 때는 무기명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이걸 더불어민주당에서 미룬다 하더라도 이게 임기 후반이면은 권력이 상당히 누수돼 있고 또 일종의 레임덕이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여전히 아직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도 지방선거나 또 정부에서 낙천한 그런 의원들에게 줄 수 있는 자리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렇다면 민주당 편을 들어서 국민의힘 낙천한 의원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뭘까요? 별로 사실은 없어요. 자기의 당장 감정적으로 그래? 김건희 특검법 나를 낙천시켜? 그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난 찬성해 버릴 거야. 그렇게 정치를 해왔던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지는 않죠. 어쨌든 지금 이게 김건희 특검법 자체를 절충안을 지금 여권에서 자꾸 이제 사이드에서 나오고 있어요. 조건부 특검만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이제 돌파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 절충안들이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여전히 이제 국민이 이거를 특검을 해야 된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 여론이 거의 10명 중 6명이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니까 이거를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대패하겠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양당 모두 지금 공관위가 이제 발족된 상태고 또 이준석 대표도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25석까지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25석 안에 이탈표를 다 이제 감안해서 그 정도 예측을 지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론의 어떤 그 명분이 이 특검법을 해야 된다에 모아져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거를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자기 사람을 계속 심으려는 시도를 하다 보니까 당내 이탈표
이게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자꾸 이제 절충안은 나오지만 결국 이거는 절충안으로 해결 안 된다. 정면 승부를 해야 된다.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 개요를 좀 확인해서 알려드려야 될 여론조사는 얘기 것 안 같고. 했는데요. 네네. 여론조사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근데 10명 중에 아까 6명? 6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아, 그게 그거는 방심위에서는 그것도 지적을 하거든요. 제가 좀 이야기를 하는 고맙습니다. 동안 찾고 계시면 네. 근데 이런 지금 근데 10명 중에 6명이 뭐 그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찬반 여론이 오케이. 예, 예. 네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근데 네. 저는 이게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특검법에 대한 여론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국민들의 유권자의 더 본질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인식과 평가가 특검법일까? 특검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끊임없이 지속되는 그런 논란이겠죠. 그리고 그 논란이 민주당으로부터 야권으로부터 공격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냐.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대선으로 돌아갔을 때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녹취록이 나오면 그게 공개되면은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였죠. 자초될 것이다라고 막 민주당에서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난 1월 16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16일이죠. 지난해 1월 16일 날 그게 MBC 스트레이트에서 그렇게 저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녹취록이 공개됐을 때 오히려 당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보면은 하락하지 않았어요. 녹취록이라는 게 그 명품 그러니까 가방 수수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대선 국면에서의 아. 녹취록 공개했을 때 그때 보면은 그 녹취록으로 자초된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지난 거기 때문에요. 네. 선거 지난 선거에 관한 그렇죠. 얘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예, 저는 요거는. 근데 이제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김건희 여사가 나와서 사과를 했고 그래서 이번 특검법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도 이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라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더 본질적인 것은 이 논란을 최소화하고 또 누그러뜨리는 방법이 뭘까가 사실은 핵심일 거예요. 지지층이나 중도층이나 계속 여기에 끌려다닐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죠. 그러니까 특검법 자체라기보다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방안, 대응 이게 사실은 특검법 여부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그 거죠.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고 이거를 모면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만 그 꼼수를 지금 찾고 있는 거죠. 이걸 정면 돌파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려면은 이부속실 설치하겠다. 김건희 여사 나와서 사과하고 그리고 감찰반 특별감찰반 청와대 안에 대통령실 안에 만들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이제 여론이 그러한 여러 가지 뭐 이탈표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걸 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 정치를 이상하게 그 음모론적 으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실이. 연현 소장 이야기는 정치권에서 계속 반복돼 왔던 이야기를 좀 충분히 하긴 못하고 이야기하시는 건데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브리핑도 하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하는 순간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또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일단은 이 특검법 자체를 총선용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거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악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악법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무엇이 악법인지 이미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가 조작과 관련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소되어 있고 처벌을 받고 있잖아요. 그는 잘 모르시고 도이치 지금 수사 진행상은 잘 모르고 하시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 수사의 시작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이 돼 왔던 거죠. 그걸 우리가 다 설명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각에서는 이제 처음 나왔던 이야기가 이건 총선하고는 좀 별개로 구분을 해야 된다. 아니 그래서 라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결혼 전 거죠. 사건이었다. 뭐 네.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동안 했는데 나온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왜 그런 이야기 속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그럴 많이 수밖에 하겠어요. 없겠죠.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들 여론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원래 이 특검은 좀 여론에서 그 호응을 호응을 받기가 받아요. 받아요. 네, 그렇죠. 호응을 받죠.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경향신문이 새해를 맞아서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지난 2023년 12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1명에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은 조사 결과고요. 이 조사는 100%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응답률은 15.2%,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3%포인트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숨 넘어가시겠어요. 아니 근데 네. 다 하셔야 돼요. 그 부속실 만드는 거예요. 네. 그거 오늘 뭐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빨리 만들었어야죠. 그리고 여사님이 지금 자기 내조만 하겠다 그랬는데 그 논란이 된 사안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국민들이 그 얘기를 하나하나 다 꺼내지 않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뽑은 선출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죠. 괜히 그걸로 해서 또 이슈를 만들 이유가 없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핵심은 하고요. 돼요? 핵심은 그걸 겁니다. 이제 그것도 중요한데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제 그건 참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 긍정 부정이 극명하게 이제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이걸 해소해야 되겠죠. 대통령과 또 김건희 여사가 사실 이 두 사람 당사자인 두 사람이 제일 중요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근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쟁의 도구로서 이것을 자꾸 끄집어낸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것이 정쟁의 도구화가 되지 않도록 논란이 되지 않도록 그런 수단 방법을 강구하는 건 필요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제2부속실 설치할 수도 있고 특별감찰관 논란에서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일단 스스로가 제일 중요하겠죠. 어떻게든 최대한 이 국정과 관련해서 이게 뭐 온갖 정치적인 이 해석과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게 한국 정치의 아니 현실이잖아요. 근데 여사님이 보여준 그렇다면 게 있어요. 그것이 최소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 최선의 방법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부산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 여사님이 너무 많은 일들을 했어요. 어디 이제 외부 나갔을 때 해외 순방 갔을 때 뭐 부산 다방 설치해서 본인이 커피 마시는 모습 연출하고 이런 게 다 부산 엑스포와 관련해서 여사님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걸 스스로 막 계속했고 특히 중동 방문 때도 그 장면이 너무 이상한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대통령들이 나가시는데 그 뒤따라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사실 이 특검법 안에 이게 이렇게 여론의 지지를 받는 거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좀 그만해라 이거죠. 그거는 이은영 선생님 생각이고요. 이제 결과가 이렇게 해석이죠. 나왔기 때문에 뭐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연결해서 매사가 다 못마땅했고 불필요한 행동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역대 영부인들 그런 모습은 없었어요. 그보다 더 핵심적인 그거 본질적인 것은 이게 이제 특검법은 명칭 자체가 김건희 여사고 이제 도이치 관련이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하여튼간에 여론상으로 논란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게 제일 핵심이라고. 아니 그리고 이 봐야겠죠. 명칭도 도이치 모터스 특검을 해야지 도이치 뭐 특검이라 그러면 독일 연상하잖아요. 국가 이미지에 남의 나라 국가 이미지에 그러니까 악영향을 준다니까요. 예준 소장님도 다 뭐 아시는 내용이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그거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아서 뭐 잘못한 것으로 보기 시작하면 근데 이게 프레임이 되게 중요해요. 방송에서. 한두 개가 아닐 테니까 그것도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왜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지 않고 도이치 특검이라고 한 것도 이제 뭐 그런 식의 해석이 나오는데 그보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논의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일단은 김건희 여사 논란이 국정에 의하여튼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그건 그렇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라 이 이야기인 거죠. 자, 1672님이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잘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오가는 대화가 여론몰이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서 양극화로 치닫는 국민 감정이 걱정되는 시점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이 양극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죠. 걱정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걱정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걱정에 맞게 저도 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 음악 안 주세요? 막 울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우리가 서로 떠나야 할 시간 아쉬움을 나누지 이은영 소장님이 오늘로 지금 일단 방송을 접습니다.
제가 지난번 김용태 전 최고위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은영 소장님 역시도 이제 1월 10일부터 나올 수 없는 예비 후보, 고정 패널로 나올 수 없는 예비 후보시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서 또 예비 후보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편향성이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청자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그동안 우리 시청자님 만날 때 데이터에 기반해서 말씀을 전해드렸다.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승부처 잡고 승자패자 잡는 거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 금요일 마지막 이 시간을 하는 게 저도 참 굉장히 좀 편안하고 이틀을 쉴 수 있으니까 좋았습니다. 다시 오늘 이제 1월 10일부터는 못 뵙지만 또 조만간에 다른 모습으로 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네. 그때까지 원하시는 일 다 성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이번 주 승부였는데요. 네.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 그리고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